일본 만화 내가 본 미래 2025년 7월 일본 대재앙 예언서 1999년 한 권의 만화책이 조용히 세상에 나왔다. 당시에는 크게 주목받지 못했던 이 작품이 12년 후 동일 본대 지진이라는 참혹한 현실과 마주하며 일본 전역을 충격에 빠뜨렸다. 만화가 타츠키 료이 내가 본 미래는 단순한 예언서를 넘어서 한 개인의 꿈과 현실이 교차하는 신비로운 기록이자 미래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 2021년 22년간의 침묵을 깨고 출간된 완전판에서 저자는 더욱 구체적이고 충격적인 예언을 제시했다. 진짜 대재앙은 2025년 7월에 찾아온다는 새로운 경고와 함께 이 책은 다시 한번 세상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불과 한 달 후로 다가온 예언은 그저 흥미거리 정도로 별일 없이 넘어가며 해프닝으로 끝나겠지만 과거 휴거 사태처럼 세상의 종말을 예언하는 내용들이 사람들을 어떻게 홀리고 확장되는지 사례 분석을 해볼 가치는 있다. 이를 통해 가짜 뉴스와 잘못된 AI 정보인 할루시네이션 같은 현상들을 개인들이 어떻게 극복해야 할지 고민해보고자 한다. 1954년 12월 2일 가나가와현에서 태어난 타츠키류는 평범한 소녀 만화가로 출발했다. 1975년 월간 프린세스에서 데뷔한 그녀는 인형 이야기, 시간 속 소녀, 물세계 항공편지 등 다양한 작품을 통해 자신만의 독특한 세계관을 구축해왔다. 하지만 그녀를 진정으로 특별하게 만든 것은 만화 창작 능력이 아니라 꿈을 통해 미래를 내다보는 신비로운 능력이었다. 만화가로 데뷔한 1975년 무렵부터 자신이 종종 꾸는 꿈들이 범상치 않음을 깨닫는다. 처음에는 단순한 우연으로 여겼던 기묘한 경험들이 점차 패턴을 보이기 시작했다. 꿈에서 본 장면이나 상황이 현실에서 그대로 재현되는 기현상, 이른바 데자뷰 현상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면서 그녀는 자신의 꿈이 특별한 의미를 가진다는 거 인식한다. 그녀는 특별한 꿈을 그렇게 많이 꾸지는 않지만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개인적인 내용이 대부분을 차지하므로 만화 소재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도 아니라고 한다. 꿈일기를 쓰기 시작한 이유는 단순히 깊은 심리의 표현으로서 꿈 해석책과 대조하면서 자신의 정신 상태를 분석하는 과정이 작가로서 흥미를 갖게 만든 정도였다. 그런데 개인사의 내용이 점차 세계적인 사건들로 확장되어 갔다. 가장 초기의 대표적인 사례는 1976년 11월 24일의 꾼 꿈이었다. 꿈에서 그녀는 퀸의 보컬 프레디 머큐리가 병으로 죽는 장면을 보았고 정확히 15년 후인 1991년 11월 24일 프레디 머큐리가 에이즈로 실제 사망했다. 이러한 놀라운 일치는 우연으로 치부하기에는 너무나 구체적이고 정확했다. 1982년 4월 25일에는 젊은 인기 락 가수가 요절하는 꿈을 꾸었고 10년 후인 1992년 4월 25일 일본의 유명 가수 오자키 유타카가 26세의 나이로 요절했다. 1992년 8월 31일에는 다이애 나비가 아이들을 안고 있는 사진을 꿈에서 보았고 5년 후인 1997년 8월 31일 다이애 나비가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이처럼 개인적인 예지몽이 현실로 나타나면서 타츠키류는 자신의 능력에 대해 점차 확신을 갖게 되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재해와 관련된 예지몽들이었다. 1995년 1월 2일 꿈에서 갈라진 대지와 문자를 보았고 15일 후인 1995년 1월 17일 고베 대지진이 발생했다. 이 사건을 통해 그녀는 자신의 예지몽이 단순히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서 사회적, 역사적 사건들과도 연결되어 있음을 깨달았다. 고베 대지진에서도 이 책을 믿은 25명 정도가 도움을 받았다는 증언이 있기도 하다. 그런데 사실 위에 언급된 다수의 사례는 시간 차이가 워낙 길기 때문에 예언이라고 하기에는 맥이 좀 풀린다. 다만 중요한 건 날짜가 겹친다는 점인데 일단 의심을 접고 이야기를 전개해보자. 타츠키 료를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게 만든 것은 바로 동일 본대 지진에 대한 예언이다. 1996년 3월 11일 그녀는 동일본 어딘가의 대재난을 꿈에서 보게 된다. 이 꿈의 내용을 바탕으로 1999년 출간된 내가 본 미래의 표지에는 대재에는 2011년 3월이라는 문구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다.
당시에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이 예언이 12년 후 현실이 되면서 일본은 물론 전 세계가 충격에 빠졌다. 이쯤 되면 뭐가 있냐는 호기심이 생긴다. 2011년 3월 11일 발생한 동일 본대 지진은 일본 역사상 최대 규모의 자연재해 중 하나였다. 마그니튜드 9.0의 강진과 함께 최대 20m 높이의 쓰나미가 후쿠시마 제1원전을 강타하면서 노심 용융과 수소 폭발이 발생했고 방사성 물질이 대거 유출되는 참사가 벌어졌다. 사건 발생 날짜와 위치가 작가가 말한 내용과 일치한다는 사실은 단순한 우연으로 치부하기 어려운 정확성을 보여주었다. 그 이후 일본이 바다의 방사능을 방류하는 비극적인 상황에 대한 꿈은 꾼 게 없는지 궁금하다. 이 사건 이후 절판되었던 내가 본 미래는 환상의 예언 만화로 불리며 중고시장에서 10만 엔을 넘는 가격으로 거래되기 시작했다. 워낙 발행 부수가 적었던 점도 있었고 이미 과거에 관심받지 못한 유물처지였기 때문에 더욱 희귀성이 부각되었다. 진짜 작가라고 주장하는 가짜들까지 등장하여 잡지 인터뷰를 하는 상황까지 벌어지면서 타츠키 료라는 이름은 일본 전역에 알려지게 되었다. 동일 본대 지진 이후에도 타츠키 료는 오랫동안 침묵을 유지했다. 1999년 만화가 은퇴 후 요코하마에서 조용히 지내던 그녀가 다시 세상에 나오게 된 이유는 예상치 못한 문제들 때문이었다. 2011년부터 자신을 사칭하는 가짜가 SNS 등에 등장하고 심지어 가짜가 고단샤의 잡지 프라이데이 2021년 3월호에 인터뷰를 게재하는 일이 벌어졌다. 이에 대한 대처 차원에서 급히 복각판, 내가 본 미래 완전판을 편집하여 발간하게 된다. 2021년 10월 2일 아스카 신샤에서 출간된 완전판은 단순한 복각을 넘어서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작품으로 거듭났다. 원래 소재가 된 자신의 꿈을 기록한 꿈일기의 내용을 드디어 이 책에서 처음 공개하게 된다. 아울러 초판에서는 모든 예지몽이 소개되어 있지 않았지만 완전판에서는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꿈일기의 상세한 내용들도 포함되어 있다. 완전판에서 가장 충격적인 내용은 바로 2025년 7월에 관한 새로운 예언이었다. 같은 꿈을 계속해서 꾸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날짜까지 확실하게 보입니다. 그 재앙이 일어나는 날은 2025년 7월입니다. 저자는 명확하게 밝혔다. 이전의 예언들과 달리 이번에는 구체적인 날짜와 시간까지 제시되어 더욱 큰 충격을 주었다. 타츠키 료가 꾼 2025년 7월의 꿈은 이전 어떤 예지몽보다도 구체적이고 생생했다. 제가 하늘에서 지구를 내려다보고 있어요. 구글 어스로 지구를 보는 느낌이라면 이해하기 쉬우실 것 같아요 라고 묘사한 꿈에서 갑자기 필리핀 중간에 있는 해저가 분화를 하는 겁니다. 그 결과 해면에서 대형 파도가 사방팔방 뻗어나갔고 태평양 주변 국가들의 쓰나미가 발생한다 설명했다. 특히 충격적인 것은 쓰나미의 규모였다. 쓰나미의 높이는 2011년 대지진 당시의 3배나 되는 거대한 파도이며 이 충격으로 대만, 홍콩, 필리핀 등이 마치 하나로 연결되는 듯이 보였다고 묘사했다. 더욱 구체적으로는 일본 열도의 태평양 측 3분의 1에서 4분의 1이 쓰나미에 휩쓸렸다고 말한다. 그녀의 경험에 따르면 위에 나왔던 죽음을 예견한 날짜가 꿈꾼 날과 같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2025년 7월 대재앙의 꿈을 꾼 것은 2021년 7월 5일 4시 18분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2025년 7월 5일이 될 가능성이 높다며 예측했다. 오전 4시 18분이라는 시간까지 포함해서 말한다. 이러한 정확한 날짜와 시간의 제시는 이전 예언들과는 다른 차원의 구체성을 보여준다. 일본과 필리핀 사이 해저에서 화산이 폭발하며 거대한 쓰나미가 발생한다는 구체적인 시나리오와 함께 걸쭉한 수프가 끓어오를 때 보글보글하는 것처럼 일본 열도 남쪽에 위치한 태평양에 물이 솟아오른다는 생생한 묘사는 꿈의 현실성을 더욱 부각시킨다. 타츠키 료의 예지몽 15가지 예언 중 13가지가 적중했다고 알려져 있으며 특히 날짜의 일치는 우연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프레디 머큐리의 사망 예언의 경우 꿈을 꾼 날짜와 실제 사망일이 정확히 일치했을 뿐만 아니라
15년이라는 시간 간격도 그녀의 예지몽 패턴과 부합한다. 다이애나비의 경우도 꿈을 꾼 날과 실제 사망일이 정확히 5년 차이로 일치했다. 이러한 패턴은 5의 배수 또는 15년 및 15의 배수라는 법칙성을 보여준다. 오자키 유타카의 요절 예언 역시 1982년 4월 25일에 꿈을 꾸고 정확히 10년 후인 1992년 4월 25일에 현실화되었다. 고베 대지진의 경우는 시간 간격이 15일로 매우 짧았지만 날짜의 정확성은 여전히 놀라운 수준이다. 이처럼 개인적인 사건들뿐만 아니라 자연재해까지 정확히 예측한 것은 단순한 우연의 일치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현상이다. 타츠키 료의 예언 중에서 논란이 되는 부분은 2020년 코로나19에 관한 내용이다. 새로운 바이러스가 나타나 2020년 4월 정점을 찍고 사라진 뒤 10년 후 돌아오는 꿈을 꾸었다고 하며 실제로 2020년 1월 최초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전 세계로 확산되었다. 일본에서는 2020년 4월에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했으며 이는 그녀의 예언과 시기적으로 일치한다. 하지만 이 바이러스 예언에 대해서는 실제로 책에 기록된 내용이 아니며 후에 사칭 계정이 퍼뜨린 가짜뉴스라는 주장이 있다는 반론도 존재한다. 또한 4월을 정점으로 사라진다고 언급했는데 이 4월이 언제인지 해석상의 모호함도 지적되고 있다. 바이러스가 10년 후에 다시 나타난다고 예측했는데 이는 2020년 4월로부터 10년 뒤인지 아니면 코로나가 소멸된 해의 4월을 기점으로 10년 뒤인지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타츠키료는 2025년 7월의 대재앙 외에도 후지산 분화에 대한 예언을 남겼다. 1991년에 후지산이 폭발하는 꿈을 꾸었으며 이 분화는 약 2026년 8월 20일에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예측했다. 후지산은 300년 가까이 분화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피해가 엄청날 것으로 예측되며 이 예언이 현실화된다면 수백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시다시피 이건 전 세계적 재앙이 될 수밖에 없다. 경제대국의 재난은 세계 경제의 먹구름을 몰고 올 수밖에 없고 일본이 직접적으로 입는 손실만 36조 원에 이른다고 한다. 2,700만 명이 대피해야 한다. 또한 1981년에 여러 차례 쓰나미에 휩쓸리는 꿈을 꾸었는데 이 쓰나미는 도쿄 근처 가나가와현을 강타할 것으로 보이며 시기는 2026년 6월에서 9월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타츠키료는 이 사건이 후지산 분화와 연결될 수 있다고 보고 있어 2025년 7월의 대재앙이 연쇄적인 재해의 시작점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완전판에서 저자는 후지산 분화는 생각만큼 도쿄를 집어삼킬 만한 폭발은 아닐 것이라고 상대적으로 안심시키는 전망을 제시했다. 하지만 동시에 후지산 분화보다 더 걱정스러운 것이 바로 2025년 7월에 일어날 대지진이라고 강조하여 2025년 사건의 심각성을 부각시켰다. 2021년 10월 출간된 내가 본 미래 완전판은 일본에서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다. 출간 2달 만에 40만 부 이상의 부수를 기록하며 베스트셀러에 오른다. 발매로부터 3년 반 이상이 지난 현재도 베스트셀러라고 할 정도로 지속적인 관심을 받고 있다. 이러한 인기는 단순히 호기심 때문만은 아니었다. 미디어의 집중적인 관심이 대중의 호응으로 이어졌다. 2021년 7월 4일 방영된 일본 버라이어티 프로그램에서도 다뤄졌으며 이를 통해 더욱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하지만 모든 반응이 긍정적인 것은 아니었다. 일부 사건은 발생 연도를 제시하지 않거나 발생 연도가 작가가 제시한 날짜와 시차가 존재했는데 이런 점을 감안하면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다는 비판적 시각도 존재한다. 무의미하게 25년의 재해를 유튜버들이 취급하여 떠받들어 사람들을 불안하게 하고 편승 비즈니스 같은 것이 늘어나버리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흥미롭게도 타츠키 류의 예언과는 별개로 일본 정부와 과학자들은 실제로 유사한 지역에서의 대규모 지진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난카이 해곡 지진 발생 가능성은 일본 정부와 전문가에 의해 실제로 우려되고 있다. 난카이 해곡이란 일본 혼슈 남쪽 해역에서 필리핀 해판이 유라시아 판 밑으로 섭입하는 지역으로 정의되며 이 해역에서는
과거부터 100년에서 150년 주기로 대규모 지진이 반복적으로 발생해왔다는 과학적 사실이 있다. 일본 지진조사연구추진본부에 따르면 난카이 해곡에서 향후 30년 이내에 지진이 발생할 확률은 약 80%로 예상 규모는 지난 2011년 동일본 대지진과 비슷한 수준인 M8.0에서 M9.0으로 추정된다는 공식 발표는 타츠키류의 예언과 묘하게 일치하는 부분이 있다. 물론 과학적 예측과 예지몽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이지만 결과적으로는 유사한 지역의 위험성을 지적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타츠키류가 예언한 후지산 분화에 대해서도 과학적 근거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후지산의 분화는 약 50년에 한 번 빈도로 활동하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1707년 이후 근 300년이나 분화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과학자들 사이에서도 우려의 대상이 되고 있다. 300년간의 공백은 통계적으로 볼 때 매우 이례적인 상황으로 언젠가는 대규모 분화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견해다. 하지만 구체적인 시기를 예측하는 것은 현재의 과학기술로도 매우 어려운 일이다. 타츠키류가 제시하는 미래상은 단순한 파멸론이 아니다. 2025년 7월 5일에 무엇인가의 재해가 일어날지 모르지만 그 후에는 정신적으로 풍요로운 세계가 기다리고 있다는 희망적 메시지와 데스남 이후에 찾아올 새로운 세계에 대한 긍정적 전망이 함께 제시되어 있다. 이는 단순히 공포를 조장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를 통한 성장과 발전의 가능성을 시사한다. 예지몽을 통해서 미래에 대해 깊이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독자의 반응이나 읽고 난 후 맑은 기분이 되어 있었다는 긍정적 변화는 이 책이 단순한 공포물이 아님을 보여준다. 희망을 버리지 않고 살아가고 싶다는 다짐과 자신이 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나머지는 하늘에 맡기고 날마다를 살아간다는 삶의 자세는 건전한 미래관을 제시해주는 효과도 있다. 물론 대다수의 독자는 별의미 없이 흥미만 가지고 책의 마지막 장을 덮었을 듯하다. 왜 사람들은 허위 정보나 음모론 또는 가짜 뉴스에 현혹되는가? 사람들은 개인은 자신의 믿음을 지지하는 정보만 수용하며 인지 부조화를 회피하고자 하는 경향이 강하다. 특히 알고리즘이 온라인 생태계를 장악한 요즘은 보고 싶은 것, 믿고 싶은 것만 선택하다 보니 한번 잘못 발을 들인 상황은 늪처럼 빨려 들어가게 된다. 경제 위기, 팬데믹 등 사회적 불확실성은 존재론적 공포를 자극하였다. 덕분에 현실 도피 차원에서 종말론에 집착하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허위 정보들이 가진 서사적 매력은 점차 현실과 혼동되기 시작한다. 종말론의 등장 역시 반복적으로 실패했음에도 새로운 형태로 재탄생함한다. 16세기 밀레니엄 운동에서 21세기 캐논까지 본질적 동력은 앞서 이야기한 불확실성에 대한 인간의 본능적 두려움이다. 그러나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받은 세대는 종말론 신봉자 대비 가짜뉴스 식별력이 3배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기술의 발전이 문제를 야기했지만 동시에 해결책도 제공한다는 점에서 희망적 접근이 가능하다. 핵심은 비판적 사고를 일상화하는 문화와 정보 생태계의 투명성 강화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다. 이제는 모든 판단과 행동의 근거를 위한 자기 성찰과 능력 내재화가 모두에게 필요해진 셈이다. 일본 관련 콘텐츠를 운영하는 한 유튜버는 완전판이 출판되기 직전에 꿈을 꾸었다는 것 자체가 결국 책을 홍보하려는 마케팅 일환 아니냐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한다. 격하게 공감한다. 이 글을 읽는 분은 가벼운 마음으로 이런 현상이 벌어졌다는 정도로 치부해도 될 것이다. 그리고 마음 한편이나마 비극적인 일이 아무리 미운 나라라도 생기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도 함께하기를 바랄 뿐이다.